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글로벌 대체 투자 운용사 상당히 큰 스타우드 캐피탈이라고 있는데, 이 스타우드 캐피탈의 리테일용 상품, 부동산 대체 투자 상품,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 판매했던 상품에서 최근에 어떤 투자자 이탈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는 시각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일명 S리츠라고 하는데요. 스타우드 리얼 에스테이트 인컴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이 스타우드 캐피탈이 2018년경에 이제 출시한 상품이고, 사실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개인 투자를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2017년 전후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블랙스톤 제 세계 최대의 어떤 대체 투자 운용사죠. 블랙스톤이 2017년에 처음으로 출시를 했고, 그 비리츠라고 하는데 블랙스톤 리얼 에스테이트 인컴 트러스트라고 하고요. 이것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이고, 이렇게 이제 큰 대체 투자 운용사들이 개인들을 위한 상품을 출시하는 이유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결국 이제 운용사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투자자를 모으는 거고, 투자자 풀 확보가 중요한데, 연기금, 공제, 보험사 같은 어떤 기관 투자자들도 있지만, 그쪽에 대한 어떤 시장도 크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을 출시해서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런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인프라, PE, 대출까지도 앞으로 계속 출시를 할 예정이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스톤이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상품을 내놨고, 그 다음에 스타우드 캐피탈, KKR 그리고 브룩필드 같은 회사들도 이제 연이어서 이런 상품들을 내놨는데, 어쨌든 이 기관들과 개인은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들이고, 그리고 이 개인들은 기관들에 비해서는 이제 합리적인 판단,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변동성, 충격이 상당히 클 때,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S리츠의 최근에 어떤 환매 이슈, 투자자 이탈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전에 블랙스톤 비리츠도 2022년 말부터 이렇게 환매 요청이 많이 증가했고, 작년에 엄청 이제 많이 늘었었죠. 근데 최근 들어 좀 잦아들고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S리츠 관련해서 이 이야기 나오는 이유는, 일단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5월 20일에 보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환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자산 매각도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후속 보도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영향이 있는 매체이다 보니까 계속 보도들이 나왔고, 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도 나온 이후에 투자자들도 좀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S리츠의 이제 스타우드 캐피탈 S리츠 같은 경우에는 월별 인출 한도도 기존의 이제 순자산 가치 2%에서 0.33% 강화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더 우려가 더 커진 이제 측면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S리츠 얘기가 글로벌하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보면 이제 과장된 기사들도 꽤 보여요. 이를테면 세계 최대 100억 달러 규모 부동산 펀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 이건 사실과 명확히 다르죠. 왜냐면 비리츠가 제일 크고요. 비리츠가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보면 S리츠의 6배 달할 정도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또 이제 보면 이제 오피스 때문에 이제 이게 힘들어졌다 S리츠,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오피스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또 오피스가 대체 투자 시장 부동산 시장의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보면 기관들도 보면 오피스의 위기가 전체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로 이렇게 좀 과장돼서 표현되곤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만 보더라도 어떤 이제 임대 시장의 분위기는 오피스와 임대주택,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별로 섹터별로 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S리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오피스 비중이 크지 않아요. 한 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 어쨌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S리츠가 이렇게 이제 더 어려움 겪는 것은,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들과 비교해서는 이제 전문성도 문제가 차이가 있지만, 일단 정보 자체가 이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이런 공포, 위기가 오는 시기에는 훨씬 더 빨리 이탈하거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비리츠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비리츠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이 환매 추이를 보면
1월에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뭐 높았고 작년 1월에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실제로도 올해 2월과 3월에는 한매를 전체 요청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한매 제한 규정이 비리치도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한매 주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받아들였고, 뭐 S리츠 같은 경우도 이제 분기별 한매 금액 추이를 보면 이제 2022년 4분기가 가장 높았고 뭐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또 이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뭐 스타우드 캐피탈 측에서도 이런 이제 한매 급증을 투자 성과나 운용상 이슈가 아니라 높은 한금성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이벤트라고 보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의 특징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해동성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을 매각 안 하는 거는 이제 자산 매각 자체가 전체 포트폴리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매각보다는 지금 당장은 좀 이렇게 한매를 규정 강화해서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이 이슈가 좀 저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유사한 상품이 지금 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신한 리츠 운영이 준비하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오픈핸드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좀 생각해 볼 점은 신한 리츠 운영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거는 한매를 이제 원할 때 하고 이제 한매나 아니면 한매나 투자를 추가 투자를 원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적극적 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좀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보면 오픈핸드 펀드의 한매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시장이 좋을 때는, 이 펀드 성과 좋을 때는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이제 안 좋을 때는 뭐 대기하고 있는 나오려는 데가 많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해소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뭐 신한 리츠 운영이 준비하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도 마찬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스타우드 캐피탈의 이 이슈가 단순히 이런 이제 먼 나라의 얘기로 보일 수 있지만 또 그렇지는 않고, 또 한국 투자자들이 또 지금 상장을 앞둔 리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스타우드 캐피탈의 S 리츠에 대해서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조금 과장된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